2024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은요, 3편 생명보험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보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생명보험과 관련된 법규들을 살펴볼 텐데요. 생명보험 약관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법규 체계, 법규를 좀 관련한 법률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령의 법규 체계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생명보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무엇냐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요, 바로 상법 제4편의 보험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계약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약관 같은 경우는 이 바로 상법 4편의 보험편을 기초로 해서 표준약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 4편의 보험편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함으로써 표준약관을 작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은요, 여기 가로 넣기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생명보험 가로 이렇게 돼 있죠. 표준약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해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로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보험과 확대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거 법률이다. 그러면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입니다. 그래서 상법 4편 보험편에 근거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 다른 이제 관련 법률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생명보험 관련 법규들은 체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주요 법령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요런 거는 요 법에서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에 관련된 거, 우리가 이제 계약 관계는 상법에서, 그리고 이제 인허가, 이 상품은 뭐 어떤 걸 팔 수 있는 거냐, 이런 인허가는 보험업법입니다. 보험업법.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이 바로 보험업법에 의거해서 허가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사업을 이제 그 보험업을 감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감독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구조 조정에 관련된 부분은요, 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약간 비슷한 용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연결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구조 조정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바꿔서 잘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금융기관 구조 조정에 관련된 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인허가에 관련된 법은 뭐 감독 근거에 관련된 법은 이렇게 해서 금융위원회 설치, 금융사적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나오게 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인허가에 관련된 건 보험업법이었고요. 금융감독의 근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저희가 감독 규정을 제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틀리게 연결하는 부분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보호는요, 예금자 보호법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근거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 바로 그 밑에 보험사의 공동행위 규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동행위 규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여기를 비워 놓는 거죠. 네모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그러면 공동행위라는 문구를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바로 그 밑에 보시면 또 변액보험, 이제 생명보험에서 파는 상품 중에 이제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투자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넣기, 요 박스 안에 변액보험을 골라내는 형태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틀리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은 연금보험을 운영을 근거하고 있다. 이러면은 틀립니다. 변액보험이죠. 그래서 연금보험이 아닌데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보험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래서 웬만하면 그 관련된 용어들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보험 관련된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요게 하나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 골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중심지 같은 조성 발전법 같은 경우는 금융산업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부분과 전체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생명보험 관련 법규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생명보험과 국한해서만 얘기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오답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생명보험은 상법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에 근거한 법률이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나누는 거 이 회사가 이 상품 팔 수 있다 이렇게 허가하는 법은 바로 보험업법입니다. 상법은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는 근거법률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보험회사의 어떤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지 국민건강보험을 규제하고 있는 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명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상법에서 생명보험을 보는 관점과 이제 보험법에서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먼저 상법부터 보자면 상법에서는 제638조와 730조에서 자, 638조는 보험계약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730조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자는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638조의 이제 보험계약은요.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 정도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거는 자 생명보험 계약에 자 땡땡은 이렇게 비워놓는 거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존 사망과 관련해서 생존에 관해서는 우연한 보험사고 그래서 우리 보험은 다 여러분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겁니다. 당연한 걸 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필연적인 게 아니고 우연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험자라고 하면 우연한 사고를 대비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갈 말 여러분들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업법에서 바라보는 생명보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보험업법 제2조에서는요. 보험상품이라는 게 뭔지 생명보험 상품이라는 게 뭔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는 말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상품은요. 우선은 뭘 보장받는다?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어떤 사고요? 우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필연적인 사건이라든지 손해보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면 틀리다. 그래서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그렇게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생명보험은 어떻게 보고 있냐? 자, 마찬가지로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여러분 생명보험은요. 생과 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오래 사는 거는 연금보험으로 커버를 하는 거고 갑자기 사망했을 때 사는요 이제 종신보험 같은 상품으로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또는 기타의 급부를 제공하는 게 바로 생명보험 계약입니다. 그래서 생과 사 이렇게 구별하시면은 좀 쉽게 골라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존 이렇게 비워놓고요. 사망 이렇게 비워놓고요. 그다음에 약정한 그리고 급여 이렇게 4칸을 비워두고 알맞은 말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개씩 비워둘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요. 생명보험 상품을요. 생명보험계약과 연금보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 안에는 퇴직계약을 포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생명보험계약이 무엇이고 연금보험계약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비교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계약과 이제 손해보험 계약의 차이점은 크게 이제 보장 대상, 원칙, 기간, 취급하는 회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장 대상은요. 생명보험은 당연히 생과 사 그랬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 계약은 어떤 재산에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요. 정액으로 보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면 1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 바로 생명보험 계약이고요. 손해보험 상품은 어때요? 재산의 손해가 입은 게 어느 정도 1,000만 원이 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해 난 만큼만 실손 보상할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의 특징 종신이라는 거, 그렇죠? 장기로 해서 종신. 근데 손해보험은요, 전통적인 손해보험은 소멸성에다 짧습니다. 그래서 단기 그리고 어떤 확정한 일정한 기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취급회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건 잘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다 생명보험 특징만 골라라 이런 식으로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맨 밑에 보시면은 생명보험 계약과 손해보험 계약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1번 보장 대상, 2번 보상 원칙, 3번 보험 기간, 그런 다음에 4번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 이렇게 나오면은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연성은요 모든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생명이든 손해든.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이점이 아니라요. 자, 이번에는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각각 이제 특성들이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생명보험 계약은요 유상 쌍무 계약입니다. 유상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고객이 돈을 내고 보험금이 나오고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쌍무는요 계약자는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쌍방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쌍무 계약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요, 유상 계약인데 무상 계약성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각각의 특성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요식 낙성 계약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청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서 계속 요식화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뭐라고요? 불요식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게 되는 게 불요식인데 요식 계약성이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낙성은 뭐냐면 청약.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저 보험 들고 싶어요 라는 청약과 보험회사에 네 가입하세요 라는 의사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제 잘 나오는 건 계약자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고르면 될까요? 낙성계약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의 성립은요 청약과 승낙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어떤 보장의 개시, 위험기간의 개시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 여부는 성립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보험계약은 선의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이 되는 낙성계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합계약성입니다.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고요. 보험계약은요. 약관을 보험회사에서 만들죠. 그러면 약관을 고객에게 같은 상품을 가입하면 다 똑같은 약관을 줍니다. 그러면 고객이 그 약관을 이제 내가 가입한 것들만 부합되는 것들만 보상받는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합계약성에서는요. 보험회사가 미리 정형화한 약관을 제시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부합계약이구나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고객이 전체를 동의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고객이 보험회사 작성한 약관을 이렇게 수용하는 형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약관에 있어서 해석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누가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냐면 고객이 유리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 작성자인 보험회사가 불이익이 가게끔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사례를 보시면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생명보험계약 계약의 법적 특성은 그러면 뭐를 고르면 돼요? 부합계약성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합계약성에서 이제 나오는 시험 문제 보면은 자, 부합계약성은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부합계약성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진다 그랬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진다. 이거 뭐예요? 의무가 있다는 쌍무계약의 특성이죠. 부합계약의 특성이 아니고 요거는 쌍무계약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잘못된 부분이겠고요. 보험계약자별로 약관을 다르게 작성한다? 똑같이 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약관을 제공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약관을 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는데요.
계약자가 승낙을 하면서 계약의 그러니까 성립은 뭐로 이루어져요? 청약과 승낙, 낙성 계약으로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합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요거는 그리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골라내는 문제, 틀린 거 골라내는 문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행계약성입니다. 보험은 사행계약성을 띱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행 그러면 뭐 도박이나 로또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료 5만 원을 내고도 1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우연적 이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도 사행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금 책임이 장래 우연한 사고 발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행성이 있다. 그래서 사행성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맨 밑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을 보면 보험계약이 사행성을 가지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바로 우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박이나 복권이나 마찬가지로 사행성이 인정이 된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가끔 틀리시거든요. 근데 보험도 사행성이 인정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O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선의계약성입니다. 당사자 간의 선의를 요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의성실에 따라서 신의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이나 고지의무를 부과를 하고요. 고객에게 그걸 또 믿고 받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근데 만약에 고지의무 위반을 잘못했다. 그거를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뭘 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 같은 경우 고객을 믿고 선의성을 갖고 우리가 사항을 받고 인수 여부를 검토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어떤 부분이었다 그러면 해지를 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요. 계속계약성, 상행위성, 개별성, 단체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로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특성 있죠. 그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명보험 상품의 기능적 특성입니다. 우선은 생명보험은 무형의 상품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딱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태가 보이지 않는 상품으로 구매했다는 효과가 즉시 알 수 있을까요? 즉시 알기는 어려운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즉시 알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 설명서나 약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보시면 유형의 상품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상품 설명서, 약관 등을 제시해야 된다 그랬는데 유형의 상품인가요, 여러분?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렸구나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생명보험 상품은요, 미래지향적, 장기적인 효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필요한 위험 보장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시험제 나오는 부분으로 보면 자, 계약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다양한 설계가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이고요. 자, 보험회사의 니즈에 맞춰 필요한 위험 보장 설계 및 재정 설계 가능하다 그랬는데 누구의 니즈죠? 고객의 니즈에 맞추는 거죠. 보험회사의 니즈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생명보험 계약은요, 청약과 승낙의 절차가 필요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보험 들고 싶어 하는 게 청약이고요. 보험회사가 그럼 고지의무나 이런 걸 봐서 이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승낙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랬죠. 낙성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가로 넣기,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비워놔요. 그럼 여기 딱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자가 비자발적인 상품이고요. 막 스스로 막 가입하겠다 이런 상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약 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계약자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계약 이후에도 꾸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